예, 2차 시는 여성과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 2시간에 걸쳐서 여성과 리더십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좀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또 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리더 하면서 남들 앞에 나서서 이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하고 그 리더가 가져야 할 어떠한 역량 상태 그걸 이제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책임을 가지고 창조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리더십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어느 시대에서는 그 리더 한 분이 전체적으로 뭐 국가를 좌우하고 이제 그러한 시국도 있죠.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주몽 이런 거 봐도 국가를 창설하는 데서 리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현존하는 대통령들의 리더. 저는 뭐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 이런 그 우루과이 대통령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무이카 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그래서 그분의 이제 리더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러한 분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그 국민차예요. 딱정벌레 차 있잖아요. 그게 국민차고, 우리나라는 이제 포드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폭스바겐을 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차로서 히틀러가 이제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는 독일의 그 경제를 부흥시킨 장본인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업적이 다 이제 사라졌지만, 독일의 경제를 일으켰어요. 일으킬 때 이제 국민차. 그 국민들한테 다 차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우리나라 포도처럼. 그게 딱정벌레 그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폭스바겐을 이제 몰고 다녀요. 그분이. 그리고 그 가장 그분의 리더는 뭐냐면은 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뭐 상당하지만 본받을 점은 그분이 좌파예요. 그래서 그 감옥도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좌파 시절에서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더라. 좌파만 옳은 것이 아니고 우파도 옳은 것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데 있어서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딨냐. 그래서 정말 우파의 정책도 많이 채택하셨고 또 우파의 그런 그 리더들도 많이 장관으로서 등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정말 공감해서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너무 좀 센가요? 센게 무슨 나의 의견이 말로만 뭐 여는 무조건 야를 반대하고 야는 무조건 여. 우리가 배웠던 락강의 상상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참 똑똑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 당만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상징계도 오지 못하는 상상계에 머무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이죠. 서로 반대하는 거죠. 상상계에 머문다는 것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욱박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공주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의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리더는 뭐 소통과 공감, 뭐 변혁적 리더십, 그러나 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피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미래의 비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는 리더가 제시한 비전과 방향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터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리더는 틀리죠. 관리자 리더는 틀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리더십의 그 어떠하다면 그 이상적인 형태, 그게 이제 그 부시 대통령, 그 아들이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그분은 이제 자기는 이제 비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관리자한테, 장관들한테 다 맡긴 거죠. 그죠? 장관들. 그래서 그분 밑에서는 뭔가 그 뭐야, 이제 유비하고 항우를 비교할 때 유비는 사람이 많고 항우는 사람이 없지만 혼자 똑똑하고 뭐 1대1로 싸우면은 유비가 당연히 지죠. 근데 사람이 많죠. 유비 쪽엔 사람이 많고 항우 쪽은 사람이 적다는 것이 패인의 하나죠.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는 틀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리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직에 보는 것이 일방적인 이야기였지만 탈현대 사회에 오면서 니체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니체는 가장 뭐냐,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출한 개인의 영웅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찌되었던 주몽도 리더가 있었고, 뭐 부시도 리더가 있었고, 히틀러도 리더가 있었고,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적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재나 특출난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것이잖아. 이제 일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뭐 대중화, 그다음에 리더십의 뭐 평준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뭐 이제는 개개인이 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니체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 이야기다로 리더십을 대중화시켰습니다. 대중화시켜서 그래서 아까도 그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 여러분들 한번 뭐 기회 나시면 한번 읽어봐도 뭐 괜찮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아주 쉽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그냥 읽으니까 그분의 대통령 되는 과정, 그런 대통령 이후에, 그런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읽을 수가 있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번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뮤이카처럼 최고의 권력은, 여기서 이제 니체가 하는 건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이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니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공감이란 얘기죠. 맞죠? 상대방을 포용하고 공감적 리더가 이 시대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리더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말이 반복되지만 이제는 개개인이 이런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리더의 대중화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리더십에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지만 리더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뭐 개인의 영웅적인 그런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가져야 되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니체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위버메시가 되는 조건 중 하나죠.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처럼 어떤 조직의 목표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리더의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체로 이야기합니다. 주체로 이야기하기. 이 주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밖의 불안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락강을 배우면서 프로이트를 잠시 언급했지만, 이
우리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는 과정은 아버지에 대한 이 거세 공포, 아버지에 대한 불안이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거세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육아 성욕 이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포, 이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박해불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가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어머님, 부모나 그 다음에 나이 뭐 교수 이런 데에서 갔을 때 나도 저 먼저 저도 이제 뭐 교수회의 가면은 이야기는 못 해요. 말만 그냥 입에서만 빙빙 돌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유부단해서 아니면은 뭐 성격이 외향적이 못하고 내향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볼 때는 박해불안이에요. 박해불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아버지가 공격하듯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가할까, 나한테 어떠한 위해를 할까, 그 걱정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똑바로 해라. 교술에서 우리가 입에만 빙빙 돌죠. 눈치 보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부모라고 이러지 말. 그건 뭐 막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교수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석사에서 뭐 석사는 뭐 교수의 눈치를 봐서 뭐 집안일도 시키고 그렇게 간혹가다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니까 신문에 오르겠죠. 아니 교수의 권한으로서 뭐 가정사 뭐 동해에서 뭐 주민 뭐 세금 띄어라 뭐 그런 것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 당사자는 떳떳하게 아니 저가 여기 공부하러 왔지 어떻게 교수님 내가 가정사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주체로 이야기한다.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교수 눈치를 보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니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떳떳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야. 떳떳하게 얘기하라. 또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서 과제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과제 분리. 자, 사랑을 고백을 할 때, 저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면은 그야 좋지만 저거 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랑을 잘 고백을 못하죠. 할까 말까 뭐 고민이죠. 그냥 뭐랄까 슬쩍슬쩍 던져보고 그런 거죠.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과제 분리.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택권은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까지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과제 분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노 하면은 아우 이거 내 창피해. 어떻게 다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라는 그게 무서운 공포죠. 이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 이제 치안돼서 투사돼서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하는 거고 과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체적으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시대의 니체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니체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공감을 유지해야 된다. 용서와 배려, 공감이죠. 두 번째는 주체로 이해하기. 똑바로 이야기하라. 똑바로 이야기하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리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겠다 등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장에서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일.
상충할 때 제3의 대안을 찾아보는 다양한 국면을 고려. 이것이 바로 주체로 이야기하죠. 그냥 뭐 화를 내고 그죠? 아이 때려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 난 이렇게 해서 난 부당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뭐 좀 인자 그래가지고 남이 좀 불쾌하게 하는 얘기가 할 때 그냥 대부분 참아요. 아유 내가 뭐 시끄럽게 해서 뭐해. 아유. 그러니까 이 주체로 이야기가 부족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상당히 불쾌합니다. 좀 이 말 좀 조심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튀어나온 돌이 뭐 정 먼저 맞는다 그죠? 모진 돌이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 저도 까먹었습니다. 맞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도리.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다는 얘기는 까탈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까탈스럽지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체로 이야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낙타 같은 인간이죠. 우리가 배웠죠. 낙타 같은 인간이라 이게. 그래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말고 제3의 길을 떡떡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가거나 직장에 근무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쾌한 일을 뭐 성희롱 그죠? 성희롱 를 겪는 일이 상당히 높죠. 그죠? 높아요. 그래서 왜 통계로 할 때 성희롱이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희롱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내가 이거 뭐 또 하면 또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넘어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당연하게 불쾌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이러한 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야기하는 여성 리더십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의혹했습니다. 니체는 뭐 그 당시는 뭐 페미니즘이랑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에서 봤지만 니체의 사랑에 관한 건 리더에 관한 것은 다 남자 중심이죠. 그래서 주체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당한 이야기, 가장 부당한 이야기는 불쾌한 거예요. 나의 감정이 불쾌.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것은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으면 무조건 희롱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상대방이 희롱으로 들었으면 이게 희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성희롱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당하다, 불쾌하다 할 때는 떳떳하게 불쾌합니다. 좀 상가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여성 리더십이에요. 여성 리더십은 뭐냐면 주체로 이야기하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이 불쾌할 때는 떳떳하게 이야기해라고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놓은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가 여성에 관한 리더십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여성 리더십, 하나는 여성적 리더십, 하나는 여성주의 리더십. 말이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 여성적 리더십, 여성주의 리더십. 자, 여성 리더십은 여기 나온 대로 뭐 성평등 이런 거에 관여치 않아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성의 리더와 여성의 리더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거의 이제 여성이지만 남자처럼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앙대학교, 지금은 뭐 중앙대학교가 팔려가지고 어느 분이 운영하는지를 몰라. 두산에서 운영하나? 그럴 거죠. 그래서 이제 임영신 박사라고 이제 이승만 박사 시절에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셔가지고 중앙대학교를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리더십이 여성 리더십이에요. 그분은 항상 그 이제 양복 스타일의 이제 바지를 입고 다니시고 거의 남성복 비슷한 걸 입고 다니시죠. 이러면서 또 거구도 또 이제 둥둥하셨으니까 거의 뭐 남녀의 차이가 없이 그렇다고 성평등 사상에 또 고치돼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평등 사상에 고치된 리더십은 여성주의 리더십이에요. 이분은 그냥 남자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성 리더십이에요.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처럼 리더십을 팍팍 발휘하는 거야. 술도 같이 먹고 뭐 남자 옷도 입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여성 리더십이고, 여성적 리더십은 자 조직을 이끌면서 아까 우리가 락강의에도 했지만 어찌 되었든 상징 폭력이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양의 이성적 판단이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탕웨이처럼 양가의 탕웨이죠. 탕웨이처럼 감정적이다. 감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여성 리더십이고, 부드럽게 감정적으로 그죠? 명령조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꼭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여성적이다 그러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상징 폭력이죠. 그 감성적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성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근함, 뭐 그다음에 뭐 모성애에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좀 받아주고 포용으로서 받아주는 거. 이게 바로 여성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끌면서 여성적 리더십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누나처럼, 엄마처럼 포용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아까도 좀 여성 리더십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이제 여성주의 리더십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페미니즘, 성평등을 실천하고자 모든 그 조직과 문화에 있어서 어떠한 그 불평등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개척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성주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죠? 젠더의 줄이야. 그다음에 한쪽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기초의원들,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기초의원들 그 한쪽 성이 60% 넘지 못하게끔 이러한 그 권고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시행됐냐,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파헤치고 정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여성주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성 리더십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남성과 똑같다는 얘기죠. 리더로 공인받는 그룹에 속한 여성들이 어떤 행위나 전략을 발휘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됐으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은 이제 남성들이 어떻게 자리에 올라왔고, 그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남녀의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일 총리, 지금은 이제 그 관두셨지만 메르켈이죠. 앙겔라 메르켈처럼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치마 안 입으시죠. 거의 바지 입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의 리더의 차별은 없다. 그래서 뭐 남성들이 했던 리더, 그러니까 이성적인 리더십을 이제 하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에서
그 뭐 건축가 하는 그런 뭐 건설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여성 리더십이죠. 남자들처럼 리더하고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성적 리더십은 아까도 했지만 여성성을 행하는 리더십이다. 부드러움, 공감 능력, 배려, 관계. 여성적 리더십은 사회 조직을 변화시키지만 가부장적 여성 억압을 해결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뭐 부드러움, 공감 능력 이런 것으로서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아까도 했지만 이런 그 부당한 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적 리더십이에요. 여성적 리더십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보살품을 근거로 하는 공감과 관계지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남자들이 부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이 여자가 왜 저래, 그죠? 이 말.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성 리더십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하는 것이 여자가 왜 저래? 저희도 뭐 간혹가다 뭐 부인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왜 저래? 그건 뭐예요? 부드러운 공감, 배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자를 공감과 배려의 인물로서 간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분법적 질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신주의죠. 물신주의. 여자가 공감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이어야 된다. 감정을 어려야 된다. 이게 물신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성다움을 이제 조장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가 볼 수가 있고, 끝으로 보는 것이 이제 그 여성주의 리더십이죠. 아까도 했지만 조직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주의 사회 변화, 여성주의적 리더십은 양성의 균형된 발전한 측면에서 권력을 재분배하는 노력을 하고, 여성주의 리더는 공정성, 정의, 균형 등의 이슈에 집중할 뿐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여성주의 리더십이에요. 페미니즘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남성 지배와 이를 영속하는 제도, 이데올로기를 종시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서 조직된 힘, 파워위드. 우리가 그 여성 그 단체들, 우리가 이제 여성주의가 14주인가 한 15주에서 배울 뭐 워마드 이런 것이 다 이제 파워위드죠. 그다음에 파워2 여성의 권위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아까도 했지만 주체로 이야기하기. 이게 power from within. 요 세 가지로서 여성주의 리더십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죠. 여성 리더십은 남녀의 차별 없이 남성이 성공한 리더를 쫓아가는 거죠. 물론 여성이 쫓아가는 것도 갈 수가 있죠. 근데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행동을 초점을 맞춰서 끌고 가는 거고, 여성적 리더십은 아까도 했지만 여성성에 기대는 거죠. 무슨 부하 직원한테 좀 이것 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야 이것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끄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고, 일장일단이라는 것은 뭐 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야 되지만 너무 여성성에서 기대하니까 뭐랄까 위계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여성주의 리더십.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저는 뭐 세 가지를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도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여성적 리더십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주의
리더십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뭐 여성성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남성성인 남자들이 했던 것처럼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나 여성주의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여성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혼합하면서 이끌어가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 왜냐, 이제는 이끌어가는 것은 전통적 리더십이고 지금은 인간관계예요. 모든 사람이 리더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관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쾌하다 할 때는 불쾌하다고, 이거는 성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이 여성주의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여성과 여성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 좀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